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포근한데 내일부터는 또 한 일주일 한파가 온다네요. 건강에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이걸 해볼게요. 제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 많이 얘기하죠.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국토부 지리외신에서 발췌를 했거든요. 국토부 지리외신이라는 게 뭐죠?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관련 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물의 건축 시에 우리가 건물을 하고자 했을 때 지상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요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승낙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야 된다. 뭐 의견이 분분하죠. 제가 지리외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개발행 허가도 취소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는 개발행위에 다 의제돼 가지고 그죠? 산지 전용, 뭐 농지 전용 어떤 그런 뭐 모든 것들이 다 뭐 하천 점용 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개발행 안에 의제가 되죠. 그래서 건축 허가가 취소됐을 때 개발행 허가도 취소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발행 허가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자 했을 때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리에 대한 규정.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골목이 이렇게 뭐 화성시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국도야 이게. 국도하고 연결된 이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토지 분할 짝짝짝 해놓고 그죠? 여기다가 건축물 하나 딱 짓고 여기 대로 만들어놨어. 대로 만들면 과연 이 진입로부터 여기까지 건축허가 날까 지금은? 왜냐면 대부분 옛날에 개발할 때는요 어떤 이렇게 임야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도로를 길게 대놓고 여기 지목을 대로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어요. 대로. 그러면 여기 어차피 건축법상 도로가 되니까 여기 다 잘라서 이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옛날에 쓰던 방법들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도 과연 이게 통용될까? 그래서 개발행위가 시 거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죠? 요 규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질의외신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화성에 이런 땅 봤을 때 또는 다른 시도에 이런 땅 나왔을 때 그죠?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재밌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강의 교재 판매는 48만원입니다. 48만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요.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뭐 화면 정지시켜서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시 지상권자의 승낙 여부죠. 자, 제가 지리외신을 쭉 모아놨습니다. 쭉 모아놨는데 자, 지리외신은 뭐라고 했죠 제가요? 공무원이 어떤 각 시도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이 관련 최상위의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행 허가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가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의 내용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이제 쭉 사례가 제 교재에는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딱 3개만 알려드릴게요. 3개만. 자, 우리가 건축 허가 시에 개발행 허가 시에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당권자나 아니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건축물을 짓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도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저당권도 들어와 있어. 그러면 지상권자하고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만 볼 때는 그래요. 개발행위는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 서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끝트리만 읽으면 사람들이 안 돼요. 끝트리만 읽으면 X. 항상 모든 것은 어떤 우리가 법률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그런 것은 그냥 처음부터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결론에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딸랑 읽어버리면 그 내용하고 결론하고 틀려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뭐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은 신청에 당해 토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죠?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든지, 일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든지, 내가 여기를 사용 승낙을 받든지, 그래야지 내가 여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규정은, 그죠? 이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및 물건의 적치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토지 사용 승낙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가 있죠.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물건의 적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런 것들이 바로 개발행위죠. 또 개발행위가 중에 토지의 분할도 개발행위죠. 자, 그런데 요것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의 적치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승낙이 필요하답니다. 승낙이. 그죠? 승낙이 필요하대, 승낙이. 그런데 토지 분할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렸던 것들 이제 한 방에 정리되셨나요? 토지의 분할만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고자 할 때 토지의 저당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미침으로, 그죠? 제가 봐도 그래요. 토지 전체에 미침으로 토지 분할은 굳이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토지 지상에 뭐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그죠? 내가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분할은 토지 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떤 그 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의 적치, 이런 것은 토지 위에다가 어떤 행위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방에 정리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것은 좀 제가 안 보여드리고 다음에 뭐였지? 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그죠? 건축허가가 취소 시 개발행위가 취소되는지, 도시정책과의 답변을 준 거거든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의 답변을 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잖아, 이렇게요. 어떤 토지에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여기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대한, 그죠? 뭐 여기는 산지 전용 건축허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 하나로 의제 처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행위가 안에 건축허가가 있는 거죠. 그죠? 건축허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가 되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한번 질의회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해가 빨라요.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된다 할 것입니다. 당연히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똑같이 같은 짝꿍이니까, 같은 물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설명 안 드린 산지 전용 허가도 있을 거고 농지 전용 허가도 있을 거고,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저희 교재에 표로 하나 딱 만들어서 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면, 이런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제가 막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제 교재 지금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 페이지에 좀 멋지게 만들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 다만 나와있죠.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그죠?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이전에, 그죠?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이 당연히 따르잖아요. 그죠? 포크레인이 땅을 파든가, 그죠? 땅을 파든가 아니면 뭐 더 성토를 하든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죠? 건축허가 취소되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대요. 그죠? 그러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해 등으로부터 유해나 경관, 미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개발행위가 취소된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지만 허가권자가 판단했을 때 재해나 아니면 뭐 미관, 경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개발행위가 취소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그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세 번째는 거리에 대한 규정. 야,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잡으세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제 이제 화성에 계시는 저도 헷갈려가지고 화성에 이제 얼마 전에 이사하신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 여쭤봤어요. 형님,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요렇게 이제 이게 지방도라고 해요. 지방도하고 연결된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이렇게 쫙 분할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형님께서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딱 넣으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X, NO. 그럼 Y,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50m 이상은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건축이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 조례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지침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해봤어. 왜? 모르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말하면 법인 줄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지 공무원분들한테 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고, 공무원하고 싸우자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담당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공무원이 계시면 그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막연히 공무원한테 가서 삿대질하고 책상 뒤집고 나 창가에 뛰를 내린다고 하면 안 해준다고, 여러분. 공무원들 이렇게 50m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까지 깊이가 200m야. 200m. 그러면 이게 지방도라고 했죠? 200m인데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 공무원이 노 해버렸대요. 노. 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200m니까 화성시는 50m 이내만 건축허가 해준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야. 그럼 여기는 건축허가 되겠죠. 또 여기도 건축허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옛날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지만 임야가 하나 있어. 길게 도로를 내놓고 여기다 지목을 대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다 잘라서 팔아.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m라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화성시 공무원이 지침도 없고, 그죠? 조례도 없고 이런 내용을 민원인한테 얘기했다면 이 공무원께서는 위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침도 있어야 되고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막연히 만약에 이 공무원께서 이 민원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50m밖에 안 됩니다.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공무원분들은 직권남용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로 거짓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침에도 없는 거, 규정에도 없는 거, 조례에도 없는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분명히 그러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만약 화성시가 지침과 조례에도 없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거고 이 공무원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침도 있고 뭔가 조례도 있고 그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답변 준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개발 영역과 관련하여 시군 담당자가 도시계획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그 공무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뭐 복잡하게 설명해놨어요. 복잡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내려다 볼까? 잘 안 보이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거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그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까처럼 이렇게 골목이 긴 게 있는데, 이게 지방도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일단의 토지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토지를 갖다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근데 맨 끝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더니 물론 도로의 사용 생각 다 받았겠죠. 내려고 했더니 공무원이 안 됩니다. 길이가 200m가 안 되고 여기부터 50m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나, 그죠? 판단되나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거리 규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가 검토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떠미는 거예요. 근데 떠밀긴 떠밀었는데 모든 법은, 모든 규정은 우리가 국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없이 만약에 화성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공무원은 당연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정에도 없는 걸 내 사유재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화성시 규정이 그렇다고 그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면서 느낀 게 대부분 다 화성시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화성시에도 뭔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는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민원인한테. 그래서 화성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리 규정이 있다. 거리 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토해양부의 질의외신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다. 라는 걸. 그리고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긴 하는데 지침이나 조례, 규칙 등도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어떤 그 국토부의 입장이죠. 상급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짚어봤죠. 뭐지? 제가 좀 요즘 연말에 술을 많이 먹어서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 질의외신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지상권자 승낙 여부에 대해서 승낙 결론을 지어볼게요. 토지의 분할만 지상권자나 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토지의 어떤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공작물을 설치하든가 그런 것들은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저당권자의. 그리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개발행위가 당연히 취소되고요. 당연하죠, 이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세 번째, 개발행위가 시의 거리에 대한 규정. 요건 분명히 지자체에서 개인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제한하려면 분명히 지침과 조례, 규정이 있어야 된다. 막연히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회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야. 야, 우리 개발행위가 담당 부서야.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놓고 민원이 들어왔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끼리 회의했어요. 그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명확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와 법률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지침이나 규정, 조례로 만들어라. 만들어서 제안을 해라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48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